자, 이제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도형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은 요 평면의 결정 조건,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은 평면을 하나 결정합니다. 요것도 연결하면 한 직선 나오죠? 한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은 평면을 하나 결정해요.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은 평면을 하나 결정합니다. 점 3개, 직선 하나, 점 하나,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외웠다면, 자, 여기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치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평행한 거,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그리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요건 이제 꼬인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직선에 있지 않는 거죠. 한 평면에 있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한 평면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하고, 직선과 평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하고, 만나지 않는 평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두 평면이 만나는 거, 평행한 거, 일치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이건 그냥 한번 쑥 봐두시면 되는데, 여기는 평면의 결정 조건은 꼭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을 모두 찾아라. 평행한 두 직선 맞습니다. 꼬인 위치는 안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됩니다. 한 직선에 있지 않는 세 점 맞습니다.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인데요. 이건 아니네요. 한 직선과 그 직선에 있지 않는 한 점, 이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 비읍이 답이 되겠어요. 자, 2번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AD, AE, BC, BF가 있어요. 쭉 적어주면 되겠죠?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CG,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죠? DF, EH, FG가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나거나 평행하니까 생략하죠. 적지 않죠. 그다음 3번 AEHD와 AEHD, 이 뒷면이죠. 자, 이 뒷면과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AB, CD, GH, FE가 되네요. 그리고 면 ABCD. 자, 면 ABCD라면 요 윗면, 위에 있는 밑면을 얘기하죠. 요것도 밑면, 이것도 밑면이라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밑면, 얘와 평행한 모서리는 EF, FG, GH, HE가 됩니다. 그 다음 BEFE와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요 면이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면과 만나는 면은, 자, 여기 윗면 ABCD하고 뒷면 AEHD와 그다음 앞면 BFGC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 EFGH, 이렇게 4개의 면이 있겠습니다. 쭉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 뭐 이건 좀 간단해요. 자, 꼭지점 AECA B, C, F, H. 자, 여기 있는 이 5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모두 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되죠. 그러면 점을 몇 개 가져오면 돼요? 3개 가져오면 되잖아. 그럼 A, B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C하고 하나, 둘, 셋. ABC, ABF, ABH. 그 다음에 이렇게 ACF, AC 이런 식으로 5개 중에서 3개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이건 5C3, 5C2로 계산되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래서 10가지, 10개가 됩니다. 5C3은 우리 고1 때 했던 거죠. 2번 오른쪽 그림 같은 삼면체에 대해서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찾으랍니다. AB와 CD, 이건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앞뒤로 쭉 오니까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꼬인 위치 맞습니다. 그 다음 AD와 BC 요거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요렇게 위로 가고 이거는 앞뒤로 쭉 나오니까 이것도 꼬인 위치 맞죠? 자, 그 다음 BD와 CD. 이건 D에서 만나잖아. 이건 안 되지. 그래서 기억니은이 맞습니다. 자, AC와 BD가 모두 A네요. 자, 이때 중점 연결했을 때 둘리기를 찾아냅니다. 자, 이게 BD가 A죠. 자, 이게 이제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하면 평행하고 길이는 절반, 2분의 A죠. 자, 밑면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역시 중점 연결 정했으면 2분의 A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A고요. 중점을 퉁퉁 연결했으니까 2분의 A. 전부 다 2분의 A가 나와요. 2분의 A가 모두 4개니까 둘레 길이는 2A. 마치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중점 연결했으니까 A의 절반. 이렇게 되죠. 4번 문제,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한번 꼼꼼하게 읽고 한번 해보세요. 자, 평행과 수직. 직선과 평면의 평행관계. 자, 이것도 쭉 그냥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평행한 두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점 P가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을 딱 그어주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나오지? 그러면 만나는 두 직선으로 평면을 결정할 수 있잖아. 이 배타라는 평면은 알파에 평행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도요.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더라도 만나게 만들어요. 만나게 만들어서 단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읽어주면 이게 바로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더라도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만든 뒤에 각을 읽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직선이 평면에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이렇게 수직이 되면 이 직선은 평면의 수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직선 L이 평면 위에 두 직선과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과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이라면 이 직선에 있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에요. 꼬인 위치라면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서 재면 90도 나오고, 그럼 요렇게 있는 것도 만나게 만들어서 재면 이렇게 9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도 수직이 되더라. 그 다음 삼수선의 정리.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주시고, 수선이 모두 3개가 있는데요. 삼수선의 정리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이 있어요. 자, 이렇게 평면에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만 해도 직선 L과 수직이다. 자, 다음. 자, 직선 L에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점 P에서 수선을 내려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만 시켜도 밑에 있는 L과 수직이다. 자, 그 다음 P에서 직선에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L과 수직인 선을 쫙 그려요. 그리고 이 점 P에서 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러면 직선 하나에만 내렸잖아? 그래도 얘는 평면과 수직이 되더라 라는 게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대충 그냥 수직처럼 보이면 수직이다 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 이면각, 이건 이면,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 뭐 이렇게 해요. 자, 그럼 보자.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나오죠. 이 교선에서 베타의 수직인선 그어주고 알파의 수직인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면, 이것이 바로 두 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교선을 찾아서 교선에 서로 알파 베타의 수직인선을 긋고 그 수직인선이 이루는 각을 재면 이것을 이면각이라고 해요. 자, 이면각 이건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리미터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랍니다. AB하고 자, CG는 평이동시켜서 만나게 만들죠. 그 다음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재면 됩니다. 이건 90도네요. 자, 2번 AC와 EF. AC와 자, 그 다음 EF는 EF가 여기죠, 이게. 자, 이 F를 여기 AC하고 EF는요 만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직각 이등상계니까 몇 도가 돼요? 그렇죠, 45도가 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5도. 자, 그 다음 AH하고 CF입니다. AH와 CF. CF라면 요렇게 있다죠. 자, 요거하고 요건 AH는 요 면이 있고요. AH를 앞으로 당겨오면 BG가 되죠. 그럼 BG하고 CF가 이루는 각이에요.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 이등분하니까 이것도 수직 90도가 됩니다. 자, 뭐 비교적 간단하죠. 자, 2번 오른쪽 그림의 정림표에서 모서리 BF와 수직인 면을 모두 찾으랍니다. BF와 수직인 면은 위에 있는 AB, CD와 EF, GH 이렇게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자, 그 다음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점을 A라고 합니다. 자, 평면은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써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적어요. 자, 있지 않는 점 A를 잡고요. 평면 알파 위에 O를 지나지 않는 평면 알파 위의 직선을 L, 직선 위의 점을 L이라 할 때, 자, 요렇게 L이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L 위의 점을 B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AO 요렇게 해서 O가 평면의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OB가 요렇게 해서 L의 수직이면, 자, 삼수전의 정리에 의해서 요렇게 AB를 연결만 해도 직선 L의 수직이 되죠. 그 다음 AB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 OB가 이렇게 수직으로 갔어요. 그 다음 AO하고 여기 있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BO가 되네요. OB. 자, OB하고 수직이 되기만 하면 직선과 직선이 수직인데도 불구하고 평면과 수직이 됩니다. 이게 삼수전이에요. 자, 4번 문제. AEHD, AEHD 뒷면하고 DCGH 뒷면과 옆면은 수직이 되네요. 90도. ABFE와 자, 요쪽에는 요 면하고 BFHD BFHD 여기도 뭐 잠깐만 BFHD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자, 이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이면각이랍니다. 이때는 여기에 수직인 이 선하고 그 다음 여기에 수직인 요 선, 이 두 개가 이루는 요 각만 재면 돼요. 요거 45도죠? 직각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정답은 4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좀 쉬운데 이거 이제 문제 풀기가 좀 힘들어요. 공간도형이. 자, 별표 두 개 쳐주시고,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과 서로 다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랍니다. 자, L과 M이 수직입니다. 자, 공간상에서요. 자, 이게 M이 있고요. L이 이렇게 수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삐뚤음해도 이렇게 수직인 거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L과 M이 수직이 되는 건 아니네요. 자, 그 다음 니은 평면입니다. 평면 요렇게 베타라는 평면이 있고요. 자, 알파가 요렇게 수직이에요. 그 다음 감마도 요렇게 해서 수직이에요. 그렇다 해서 알파와 감마는 평행한 거 아니죠. 자, 직선 L의 평면이 수직입니다. 그 다음 직선 L의 또 다른 평면 베타가 또 수직입니다.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면 평행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BC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랍니다. A, M과 BC는 서로 수직. 자, 삼각형,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에서 밑변에 중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바로 수직 이등분이 되죠. 자, 그래서 AM과 BC는 수직 맞습니다. 그 다음 BC와 AMD는 수직이래요. 자, 여기 있는 DM도 마찬가지로 BC의 수직이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면 AMD라는 것은 BC하고도 수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 위, 이 평면에 있는 직선 하나, 그 다음 이 평면에 있는 두 직선하고 수직이잖아. 두 직선하고 수직이면 얘는 평면과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 BC와 AD. 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도 얘는 수직이 됩니다. 따라 뭐 평행해 보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평면과 BC가 수직이므로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도 수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직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옳습니다. 자, 이 별표 두 개 쳐주시고 이거 복습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BH와 CG가 이루는 각. 자, 이걸 땡겨와서 이렇게 만나면 BF가 되죠. 여기는 이 각을 좀 찾는 거야.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를 한 변의 길이를 A라 두면 이게 A고 A니까 얘는 루트 2A가 되죠. 마찬가지로 90도고 요것도 A 내지는 A하고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3A가 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읽어주면 뭐분의 뭡니까? 루트 3의 2분의 A 따라서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사면체에서 정사면체죠. 평면이 있지 않은 두 모서리의 중점 같은 평면이 있지 않은 자 A, B, C, D라고 두면 자 BC의 중점을 M, AD의 중점을 N이라고 두면 요 두 개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 연결을 시키면 정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이게 직각이 되고 요게 1이죠.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1 2분의 3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연결을 해도 이 밑면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얘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수직을 내리면 이것도 밑변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중점이 되려면 밑변을 수직 이등변 하니까 이거 직각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뭘 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루트 B변 2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따라서 루트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리화니까 2분의 루트 2 정답은 4번 되겠어요. 자, 5번 삼수선의 정리를 쓰는 겁니다. 별표 2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위 있지 않는 점 P에서 빡 수선 내렸어요. 4. 그 다음에 이거 수직 내리면, 이거 수선 내렸어요. 그리고 이거 수선 내리면 4. 아무 이야기 안 해도 연결만 시켜도, 밑변과 수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길이가 2고, 요거 길이가 6이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거 나온다, 그지? 얼마 됩니까? 여기는 루트 36에서 4를 빼면 루트 32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요거 제곱, 루트 32의 제곱은 32에서 4의 제곱 16 빼주면 얼마 됩니까? 루트 16이 되죠? 따라서 얘는 4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 삼수선의 정리를 쓴 거예요. 6번 별표 3개 중요하고 대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세 선분 OA, OB, OC가 서로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20, 15입니다. CH 길이를 찾는 거예요. 자, 밑면에 수선을 내렸고 그 다음에 AB 직선에 수직 내렸죠. 아무 이야기 안 해도 연결만 시켜도 이거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생겼으면 3대 4대 5니까 이게 25죠. 그리고 여기를 A라고 두면 자, 밑면에 있는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20 곱하기 15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할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직각투기니까 사실 무슨 공식? 소공식이라 했던 거죠. 소공식을 했던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1 날리고요. 자, 5로 약분하면 5가 되고 이거 3 됩니다. 한 번 더 5로 약분하면 이거 4가 되죠. 따라서 A는 12가 되겠네요. 자, 이게 10이야. 그럼 CH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된다, 그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요거 169죠? 13이네요. 정답은 1번 13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다 해버리면 여러분의 공부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정사형. 정사형 있잖아.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직선 L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 L을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을 광선을 쪼였을 때 그때 나오는 그림자 이걸 정사시킨 그림자의 길이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 정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수직으로 내렸을 때를 정사라고 하고요. 비스듬하게 썼을 때를 입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정사형의 길이는요. 자, 이 길은 이제 원래 길이 L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길이 L'이라고 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지금 세타라고 둡시다. 그럼 이걸 위로 평이동시켜요. 그러면 L'은 요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타 동의각이죠. 코사인 세타는 그럼 뭡니까? L분의 L'이 되죠. 따라 새로운 길이는 원래 길이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는 새로운 길이는 원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같은 방법으로 원래 넓이를 이렇게 정사시켰을 때 새로운 넓이가 나오면
새로운 넓이는 원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정사형 공식이 됩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원래 길이 L이고, 이게 새로운 길이 찾는 거지? 새로운 길이는 원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원래 길이가 8이고, 새로운 길이가 45도. 아니지. 원래 길이가 8이고, 각이 45도. 자, 이건 2분의 루트 2니까요. 약분하면 4 루트 2가 되죠. 똑같은 거, 여러분, 이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해 보셔야 돼요.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 예. 자, 2번. 자, 이게 원래 넓이고요. 그 다음, 새로운 넓이 찾는 거죠. 새로운 넓이는 원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원래 넓이가 80,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래서 40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니까 할 수 있겠죠? 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9고 높이가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름이 9단 얘기죠? 그러면 3대 4대 5니까 이가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B와 A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트하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는 이 AB를 밑면에 정사시키면 바로 여기 9가 된다, 그지? 그런데요, 정사형 공식을 이용하면 L'은 L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정사시킨 새로운 길이 9죠? 이게 원래 길이 15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15분의 9니까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3. 정답 5분의 3. 자, 2번 문제. 자,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사각뿔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랍니다. 자, 이 옆면 있죠? 옆면의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하고, 위에도 2니까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된다, 그지? 얘를 정사시킵니다. 요 원래 넓이를 S라고 두고, 자, 밑면과 옆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둡니다. 그리고 자, 이 윗면을 밑에 정사시키면 딱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정사된 A점이 내려가겠다, 그지? 그러면 정사된 넓이는 바로 밑면에 있는 요 넓이가 되죠. 자, 이게 이제 S'이 돼요. 자, 그럼 원래 넓이 S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A제곱이니까.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전체 4를 4등분했으니까, 여기 새로운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정사각형 넓이는 2는 4. 따라서 새로운 넓이는 1이 되죠? 따라서 공식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S분의 S'이죠? 자, S가 얼마? 루트 3. S'은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공식만 대입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4번 문제 별표 3개 다시 쳐주시고, 한 모서리 길이가인 정육면체에서 DF의 중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GM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 있는 여기 AGM이 원래 넓이 S고요. 요걸 정사시키면 요렇게 정사된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G는 그대로 뭐 정사할 게 없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M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면 여기지? 따라서 정사된 새로운 도형은 삼각형 EGH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 모서리가 2인
정육면체에 있으므로 정사된 새로운 넓이는 2분의 1 90도죠. 밑변이 2고 높이도 2. 따라서 S'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잘 보시면 여기가 2죠. 그 다음에 2를 절반 나눴으니까 이게 1이 더지. 그럼 얘는 피타로 정했으면 루트 5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루트 5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 5 여기도 루트 5. 자 요렇게 연결하면 얘가 뭐죠? 정육면체의 대각선이죠.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이거 중3 피타고라스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자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뭐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루트 3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등변삼각형이 나오지? 루트 5고 이것도 루트니까 그 밑변에 수선을 딱 그으면 수직 이등분하게 되죠. 그럼 이게 2루트 3이니까 하나가 얼마야? 루트 3이잖아요. 따라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했으면 루트 5의 제곱 5에서 루트 3의 제곱 3 빼면 5 빼기 3이니까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밑변이 얼마? 2루트 3 높이가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넓이 S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2루트 3 높이는 루트 2 그래서 이건 루트 6이 되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자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정사형 공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S분의 S'이 되죠. 원래 넓이가 루트 6, 그 다음에 S'이 2. 유리화하면 6분의 2 루트 6이니까, 3분의 루트 6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사형 2번 시키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또 양보해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평가 문제. 1번. 자, 꼭지점 A, B, C, D, E, F가 몇 개의 평면을 결정한가요? 자, 점이 6개죠?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만 있으면 평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오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6, 5, 4 나누기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은 3, 2, 6이죠? 약분하면 20개. 자, 20개인데, 자, A, B, C, D, E 에서, 자, C, D, E, B는 일직선, 아니지. 한 평면 위에 있는 4점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3개를 가져와 봤자 그냥 평면 하나 돼. 이거 가져와 봤자 똑같은 평면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이 4점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4C3은 4C1이니까 요건 4개가 되죠. 자, 이 4개는 또 필요 없고요. 4개 다 빼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는 있으니까 4개에서 하나 뺀 3개가 중복됐으므로 20개에서 3개 뺍니다. 같은 방법으로 A, B, F, D도 한 평면 위에 있는 4점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또 3개를 뺍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입니다. A와 C와 F와 E도 하나의 평면만 결정할 수 있죠. 따라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3개를 또 뺍니다. 빼는 거 다 했네요. 20에서 9를 빼니까 얘는 11개가 되겠어요. 자, 별표 2개 쳐주시고 복습이라고 줘두세요. 자, 2번. 자, A, B, C. 자, 이거 무게중심을 각각 잡았을 때, 자, 여기 B, C, D, E의 넓이가 36이에요, 36.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연결했으니까 무게중심은 우리 공식이 어떤 거였죠? 2대 1로 내보내는 거였죠?
자, 2대1로 내보낸 거였어, 그지? 자, 그러면 이쪽도 연결하면 2대1, 2대1, 그 다음에 S도 2대1, 그 다음 P도 이렇게 2대1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얘네들은 그럼 밑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거다, 그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했어요. 중점을 연결, 중점을 연결, 중점을 연결, 중점을 연결하면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된다, 그지?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이 넓이는 얼마냐면 18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는 닮음이잖아. 그럼 닮음 비가 몇 대 몇이에요? 그렇지. 2대 3이죠. 그러면 닮음의 제곱이 넓이비니까 넓이비는 몇 대 몇이에요? 4대 9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자식이 18입니다. 그러면 구하려는 넓이를 S라고 두면 S 대 18, 내항과 외항이 같으니까 9S는 4 곱하기 18, S는 9로 나눠주시면 이게 2가 되니까 8이 되죠. 정답은 8. 이건 중2 때 했던 닮음, 이거 쓴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별표 2개. 자, 책상 위에 놓인 삼각자 BCD와 수직인 삼각자 ABC가 이렇게 BC를 교선을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ACD에서요, 각 ACD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는 요각을 세타라 할 때 그때 코사인 세타를 찾아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이제 우리 이런 거 알 수 있죠. 1대 1대 루트 2 이런 거 해봤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를 루트 3 그러면 1대 1대 루트니까 루트 6이 되죠?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자,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이게 1자리고 이게 루트 3자리지? 여기를 루트 3으로 딱 나누면 1자리 나온단 말이야. 그럼 루트 6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2가 되죠.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2대 1이니까 2루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직인 거 맞죠? 평면의 수직이 되니까요. ABC가 이 BCD의 수직이라는 것은 BCD 평면과 수직이라는 이야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얘가 나오네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3이니까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요, 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했네요. 그러면 무슨 법칙 쓰면 돼요? 코사인 제2 법칙 쓰는 거죠.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이때의 코사인 A는 2배의 양옆변, 2배의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기억나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배의 양옆변이니까 2배의 2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자, 2루트 2의 제곱 8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3에서 마주보는 변 루트 5의 제곱 5가 되죠. 따라서 이것은 4루트 6분의 자, 11에서 5 빼면 6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유리화하면 4 곱하기 6분의 6루트 6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자, 4번 이 뒤쪽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뒤쪽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들하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별표 3개 쳐주시고 한 모서리 길이가 6입니다. 이렇게 수직 만났을 때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교재에서 우리 수업 교재에서 다룰 겁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연결을 해요. 지금 요렇게 연결한 거하고 요렇게 연결한 게 길이가 같겠지? 딱 가운데 가르니까. 따라서 이등분삼각형에서 밑변에 수직을 딱 그으면 이등분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P일 때만 이렇게 이등분이 될 수 있잖아. 그렇군요. 따라서 얘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모두 같죠. 이게 6이면 6이면 이쪽도 2루트 아니지 6루트 2가 되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이게 6루트 2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는 3루트 2가 되죠. 자, 이게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가. 자, 그리고 요게 90도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 A라고 할까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세타를 잡아주면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죠? 3루트 2분의 A죠. 3루트 2분의 A예요. 그런데 이 큰 삼각형에서 여기는 정육면체 대각선 루트 3A가 되니까 요거는 6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는 그지 한 변의 길이 6이죠. 그럼 똑같은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어제?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는 뭐죠? 6루트 3분의 6, 즉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사인 세타니까 당연히 값도 같아야 되죠. 얘도 얼마 된다고? 루트 3분의 1이 된다고. 자, 루트 3분의 1. 그러면 A는 루트 3분의 3 루트 2니까 이거 유리화 해주면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 6.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는 한 번만 해보세요. 해보시고 풀이 한번 봐보세요.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정육면체가 있는데 B E H C로 자른 단면이 있을 거예요. 이걸 밑으로 정사시켜랍니다. 자, 그러면 자른 단면이 뭔지 몰라도 뭐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디디디디 있을 거야. 그러면 요 밑으로 정사시킨다면 자, 이건 어쨌든 얘는 쿠의 중심을 지나겠으니까 얘는 중심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쿠에서는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좀 그렇네요. 쿠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쿠의 반지름과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원이 나오죠. 이렇게 쿠의 중심을 지나도록 자르면 나오는 단면은 쿠의 반지름과 똑같은 원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얼마? 반지름이 얼마죠? 한 모서리 길이가 8이고 내접했으니까 반지름이 4입니다. 반지름이 4인 원이 원래 넓이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요 원, 이게 바로 원래 넓이 S입니다. 따라서 S는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입니다. 근데 세로 밑으로 정사시킨 넓이는 정사형으로 풀면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럼 이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교선이 이거잖아.
표선 여기에 수직인 선 이해하고 여기에 수직인 선 이해하고 이루는 각을 재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네. 1대1, 1대 루트 2. 이 정사면체에서 1대1대 루트니까 이게 45도죠? 따라서 코사인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넓이 S는 16파이고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8루트 2파이가 되겠어요. 네,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요거는 별표 2개만 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풀면 답은 나올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 3개 쳐주시고 요거 찾으려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자, 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게 4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0도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2고 얘가 루트 3, 2루트 3이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래 넓이 S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2루트 3인 1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12파입니다. 자, 이걸 밑면으로 정사시키면 역시 정사형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요. 원래 넓이가 12파이고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지금 몇 도라 했어요? 30도라 했죠? 코사인 30. 코사인 30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건 6 루트 3 파이.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좀 힘들어서 이해는 아마 됐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공간도형의 내용은 정리했습니다. 공간도형은 실제로 내용은 간단해. 근데 나오는 문제가 되게 복잡한 공간도형이 나오고, 그리고 요 다음 달은 벡터와 연결돼가지고 아주 머리 터지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서 공간도형에 대해서 직관력을 좀 기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삼수선의 정리와 이면각 요 2개, 그리고 방금 했던 3가지네요.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그리고 정사형.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정리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손태수 선생님입니다. 우리 공간좌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좌표는요, 이제 공간좌표 축을 하나 만듭니다. 평면좌표는 x, y축이 존재하는 걸 평면좌표라죠. 반시계 방향으로 x, y 적혀있다 하죠. 자, 이렇게 x축, 그 다음 요렇게 y축, 요렇게 G축, 지금 양의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역시 반시계 방향이 적혀있죠. 이렇게 축이 모두 서로 수직이 되도록 그려져 있고, 자, 앞으로 오면 X가 양수, 오른쪽으로 하면 Y가 양수, 위로 가면 Z가 양수인 것을 우리는 공간좌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X, Y축을 포함하는 요 평면을 우리는 XY 평면,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YZ평면, Z축과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우리는 ZX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3개를 통틀어서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자, 그럼 공간좌표에서 임의의 점을 표시하는 방법. 자, X축, Y축, Z축이 있고요. 자, A점, A, B, C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Y좌표는 B고, G좌표가 여기가 C예요. 그러면 축과 평행하게 그려줍니다. 자, Y축과 평행하게 가고,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와요. 만나는 점에서 Z축과 평행하게 가는데, 일단 Z축은, 자, 여기서 C점에서 Y축과 평행하게 갑니다. 그 다음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와요. 그 다음 G축과 평행하게 그리죠.
자, 이렇게 축과 평행 하도록 만날 때, 자, 이게 원점이죠. 원점에서 마주보는 요 점이 바로 A점, A, B, C.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있잖아. 무엇을 이용하냐면 중3 때 했던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우리 요 대각선의 길이 L은 어떻게 찾았더라? L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찾았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말이에요. 자, 이제 A점, 자, 좌표 공간이 이렇게 있고 좌표 공간이 있어요. 자, X축, Y축, G축이 있습니다. 공간 좌표에서 A점, A, B, C고, 자, 요점이 B점, 자, A점, X1, Y1, Z1이고, 여기가 B점, X2, Y2, Z2일 때, 두 점 사이 거리는, 그죠? 직육면체 대각선이와 똑같죠. 근데 여기가 Y좌표의 차, 델타 Y고요. 자, 이게 앞뒤로 와 있는 얘가 X좌표의 차, 델타 X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그죠? Z좌표의 차, 델타 Z입니다. 자, 이 델타 X는 X좌표의 차니까 X2 X1이 되고요. 역시 델타 Y는 Y2 Y1이 되겠고요. 델타 Z는 Z2 Z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 AB 두 점 사이 거리는요. 루트 델타 X의 제곱 즉 X2 X1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 즉 Y2 Y1의 제곱 그 다음 델타 Z Z2 Z1의 제곱으로 공간 좌표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가 정의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의 대칭을 보겠어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별표 두 개 쳐주시고. 자,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축이 요렇게 XY, Z축이 있습니다. 자, A점, A, B, C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A점, A, B, C죠. 자, 이걸 이제 XY 평면에 정사시킨, 그대로 내린 요 점은 자, X좌표와 Y좌표는 변하지 않고요. Z좌표가 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걸 YZ 평면에 정사시킨 이 점은 Y나 Z는 변하지 않고 어느 점이 0 되겠어요? X좌표가 0 돼요. 0, B, C. 자, 이걸 ZX 평면에 정사시키면 Z와 X는 변하지 않고 Y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X축에다가 정사시킨 요 점은 그죠? X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 됩니다. 이걸 Y축에다가 정사시킨 요 점은 Y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 되겠고요. 자, 이걸 Z축에다가 정사시킨 이 점은 Z좌표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0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자, A점을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XY 평면으로 가면 XY는 그대로죠? Z좌표 0 된단 말이야. 그러면 XY 평면에 대칭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Z가 0 됐다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XY는 그대로고 Z좌표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역시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YZ 평면에 정사시키면 YZ는 안 변했잖아. X가 0 됐죠? 그러면 X가 밑으로 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ZX 평면에 정사시킨 점은 Z와 X는 변하지 않았고, Y좌표면 0 됐잖아, 그지?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키면 XY는 그대로고, Z좌표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YZ 평면이면 YZ는 그대로고, 나머지 X가 마이너스. ZS 평면이면 ZX는 그대로고, Y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걸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점은 X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 다음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Y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붙고요. 이걸 Z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Z좌표는 그대로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습니다. 다시 X축에 대칭 이동하면 그죠? X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Y축에 대칭 이동하면 Y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Z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Z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건 그대로 적고 X축 그럼 X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Y 평면 그러면 XY는 그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이건 우리 좌표 평면에서 원점의 대칭 둘 다 마이너스. 이거 똑같죠? 원점에 대칭하면 셋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지금 대칭 이동은 대충 요런 개념이구나. 요렇게 대충 계산할 수 있구나라고 대충 느낌만 잡으면 돼.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한번 더 확실하게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세점 PQR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P는 일단 Q점은 얼마죠? X가 2고 Y는 3이고 Z가 4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P점이란 건 뭐죠? YZ 평면에 정사시킨 거죠? Y하고 Z는 그대로고 나머지 X가 0입니다. 자, 그 다음 R점은 X축에다가 그죠? 정사시킨 거죠? X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가 되겠습니다. 네. 자, P점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XY 평면에 정사시키면 XY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0 된다. 자,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Y와 Z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0 됩니다.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ZX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0 됩니다. 3번 자, 이제 대칭 이동을 해요. X축 대칭. 그럼 X는 그대로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X축에 정사시키면 이 정사형의 점은 X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0이었잖아. 근데 이걸 대칭 이동시키면 X는 그대로고 나머지의 부호는 반대로 바꿉니다. 자, Y축은요. Y는 그대로고 나머지 부호를 바꿔주세요. 자, Z축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Z는 그대로고 나머지의 부호는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칭 이동이래요. XY 평면은 XY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부호를 바꿔줍니다. YZ 평면이면 Y와 Z는 그대로고 나머지 부호를 바꿉니다. ZX 평면은 X와 Z는 그대로고 나머지의 부호는 바꿉니다. 원점은 전부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아까 해봤죠? 자, A, B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됐어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Z좌표의 차의 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18 그래서 3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OB의 길이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1, 2의 제곱 4, 2의 제곱 4니까 루트 9, 3이 되죠. 자, 6번 다음 중 가장 길이가 긴 선분 이거 길이 계산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해보세요. 7번 세 점에서 AC하고 BC 같아요. AC는 점과 점 사이 거리죠. A점과 C점 사이 거리. 그러면 A-A점 X좌표 0의 제곱 2에서 1 빼면 1이죠.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3이죠. 제곱하면 9
루트 BC. 자,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은 1의 제곱 1.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자, 이면을 제곱합니다. 자, 이거 A 빼기 0이었어요. 그냥 A죠. 제곱하면 루트 날라가고, 여기는 그냥 A니까 A의 제곱 더하기 10은, 자, 루트 날라가고,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 자, 그럼 이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5죠. 양변에 A 제곱 날라가고, 2A는, 요게 6이잖아. 넘기면 4.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되겠습니다. 네. 자, 8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A점 7, 4, 마이너스 3. 7, 4, 마이너스 3. 요렇게 오고,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요게가 이제 A점. 7, 4, 마이너스 3인데요. 이걸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반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 점은 YZ니까 Y와 Z는 변하지 않고 X좌표만 0 되죠? 그럼 이 거리는 뭐만 차이가 나요? X좌표만 차이 나지? 그래서 X좌표의 차가 곧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7.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A점 3,5,7을 말입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이동한 걸 B랍니다. 그럼 Y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B를 다시 Z축에 대칭한 점을 A, B, C랍니다. 자, 이걸 Z축에 대칭 이동하면 Z는 그대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붙죠. 따라서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러면 3, 5A 마이너스 4B 플러스 3C는 15 플러스 20 마이너스 21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4, 4번이 됩니다. 어때요?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넌 할 수 있어요. 3번은 해보겠습니다. 선분 AB의 XY 평면의 정사형을 구해랍니다. 자, A점, B점이 있어요. XY 평면으로 정사시킵니다. 자, 이게 XY 평면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자, 그러면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A'은 XY는 그대로고 여기 Z좌표를 0으로 만듭니다. 자, B점도 역시 XY 평면을 정사시키면 XY는 그대로고 Z가 0이죠? 점과 점 사이 거리만 구하면 바로 답이 됩니다. 자, A', B'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9 플러스 2의 제곱 4의 제곱 16 루트 25네요. Z좌표는 0이니까 안 썼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4번 여러분한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맡기겠습니다. 5번 자, 이것도 역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겠죠? 해주세요. 자, A, B 두 점에서 있는 Z축 위의 점의 좌표. Z축 위의 점의 좌표는 자, Z축 위의 점이라면 말이야 0, 0, C가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요거 기본 내용이니까 다시 잡아줄게요. X축 위의 점은 X좌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됩니다. Y축 위의 점의 좌표는 Y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제로예요. Z축 위는 역시 Z의 좌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0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별표 다시 추가를 하나 쳐주세요. 자, 두 점 A점 2, 1, 마이너스 1,6 하고요. 자, B점 마이너스 1, 4,2가 있습니다. 직선 AB와 ZX 평면으로 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건 점과 점 사이 거리죠. 자, 루트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점.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 제곱하면 25. 그 다음에 2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50. 그래서 5 루트 2가 되네요. 자, 선분 AB의 ZX 평면의 정사형을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우리 뭐를 쓸 거냐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정사형을 쓸 거예요. 정사형. 자, 원래 길이가 L이고, 자, 어떤 평면으로 정사시킨 이 정사형의 길이가 L'일 때, 이 L'을 위로 싹 올리면 이렇게 된다, 그제? 그러면 얘가 직선과 평면이 이룬 각 세타면, 자, 이렇게 옮길 수 있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 따라서 정사형의 길이는 바로 뭐죠? L'은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게 정사형 공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이 나온단 말이야. 정사형의 길이만 알면 바로 뭘 구할 수 있어요?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ZX 평면으로의 정사형. 자, A점을 ZX 평면으로 정사시키면, ZX 평면은 원래 이쪽에 있는 평면인데 그냥 요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놓고, 자, A점을 정사시킨 A'점은 ZX는 그대로고요. Y가 0 된다. 그죠? 그 다음 B점, B'이라고 합시다. ZX는 그대로고요. Y가 0 된다. 그죠? 따라서 요렇게 연결한 요 L'은 결국 바로 A', B'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자, 루트, 자, 빼면 3 제곱하면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되고 여기는 4의 제곱 16이죠. 따라서 루트 25니까 5입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 즉 원래 길이 AB분의 새로운 길이 A', B' 이렇게 되죠. 자, AB 원래 길이가 5 루트 2고요. 그 다음 A', B' 길이는 5입니다. 따라서 5로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죠.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몇 도예요? 그렇죠. 45도가 되죠. 자, 45도는 몇 분의 파입니까? 4분의 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자, 요거 최소값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어떤 직선 L 위에 B점이 있습니다. P점이 있습니다. 자, AP 플러스 BP의 최소가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려면 P점이 움직이면 AP도 바뀌고 BP도 바뀌죠. 바뀌는 게 너무 많아. 따라서 B점을 L에 정사시킵니다. 자, B점을 L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 대칭이동. 그럼 B'점을 잡아요. 그럼 요렇게 연결하면 요 두 개 공통변, 각이 같고 변이 같으니까 합동이죠.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그러니까 BP가 B'P하고 똑같죠. 그래서 AP 더하기 BP는 결국 B'P하고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내려와서 올라간 길이나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간 길이나 같단 말이야. 그럼 P를 움직이면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둘러가는 게 짧겠어요? 아니면 직선을 그는 게 짧겠어요? 그렇죠? 직선 그는 게 제일 짧죠? 자, 직선을 이렇게 그는 게 제일 짧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 이렇게 하면 이게 최소가 2라는 이야기잖아. 최소는 이렇게 적어져요. 가장 짧은 거리는 AB'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1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L이라는 직선 대신에 평면이 들어갑니다. 평면. 자, 평면이 XY 평면이 되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A점 1,2,2부터 B점 3,3,4의 최단거리는 B점을 XY 평면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xy는 그대로고 z좌표가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때 최단 거리는 AB 프라임의 길이란 말이야. AB 프라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3에서 1 빼면 2 제곱하면 4죠. 3에서 2 빼면 1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이 되죠. 따라서 루트 얼마? 41. 따라서 최소값은 루트 41이 정답이 됩니다. 요건 별표 2개 복습이라고 적어두시고 꼭 복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평면좌표와 똑같아요. 평면좌표 보세요. 자, A점 x1, y1하고 B점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C점의 좌표. 자, 이 C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반대쪽 x2 플러스 n 곱하기 반대쪽 x1,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y2 플러스 n 곱하기 y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평면좌표에서 공간좌표 G까지 포함되면 역시 똑같아요. G좌표만 한 번 더 적어주면 돼요. mz2 플러스 nz1. 자, nz1 요렇게 하나만 더 적어주면 돼. 외분점 공식은 마이너스 n이 들어가죠. 그래서 z좌표만 하나 더 적어주면 되겠어요. 삼각형 무게중심 그러면 더해서 3 나누죠. z좌표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분점 외분점은 정말 쉬워요. z좌표만 한번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지? 자,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대쪽 B점 플러스 2 곱하기 반대쪽 A점의 X좌표. 자, 이제 Y좌표 합시다.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대쪽 7 플러스 2 곱하기 반대쪽 1.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반대쪽 4 2 곱하기 반대쪽 마이너스 5. 따라서 C점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6 더하면 0이죠. 3분의 9, 3분의 4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네요. 따라서 C점 0,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외분점의 좌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외분점을 D라고 쓰면 3대2로 외분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반대쪽 B점의 X좌표.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반대쪽 5,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반대쪽 7 마이너스 2 곱하기 반대쪽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반대쪽 2 마이너스 2 곱하기 반대쪽 6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분모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9, 그 다음 이건 쓸 필요 없고 21에다가 2를 더하니까 23, 자, 이것도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6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이게 외분점이 됩니다. 자, 중점의 좌표. 중점은 더해서 반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8, 2분의 2, 2분의 마이너스 6. 따라서 중점은 4,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너무 쉽다, 그지? 쉬워. 4번. 자,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럼 X축 대칭, 그러면 X는 그대로고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이걸 B라고 할 때 AB를 이대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와 외분하는 점의 좌표. 이제 내분점, 외분점 여러분도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한테 양보겠습니다. 5번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 무게중심은 자, 다 더해서 3 나누죠. 자, 2와 3과 마이너스 5를 더하면 0이 되네요. 자, Y좌표 3과 마이너스 4와 1을 더하면 또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2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쉽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문제죠. 자, 두 점의 1대3 내분점과 3대2 외분점의 중점을 구해라.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해서 중점을 구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해서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건 잘 나오는 문제라서 빈줄. 자,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YG 평면 위에 있습니다. 자,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죠? Y좌표와 G좌표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축 위의 점은 X좌표만 존재하고 YZ가 0이고, 자, 외분하는 점이 YG 평면이 있다라면 YG 평면의 특징은 Y와 Z는 존재하지만 X좌표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들어갑니다. 자, 2대3 내분점. 자, 공식에 의해서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반대쪽 6, 3 곱하기 반대쪽 3a. 자,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반대쪽 6 하니까,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12, 3 곱하기 반대쪽 b. 그 다음 2 플러스 3분의, 자, 2 곱하기 반대쪽 c, 3 곱하기 반대쪽 9니까 27이죠. 자, 이게 x축이 있다면 요게 0 되고요. 요것도 0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3b가 0이니까 곱하면 0 되고 b는 그럼 얼마죠? 4가 됩니다. 자, 이것도 5분의 2c 플러스 27 요게 0 되니까 말이죠. 자, 곱하면 없어지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대2로 외분하는 점, 3대2 외분점에서 x좌표는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반대쪽 6 마이너스 2 곱하기 반대쪽 a 이렇게 되죠. 자, 이 뒤에는 구할 필요 없고요. 구할 필요 없죠. 왜냐면 자, yg 평면의 점이라면 x가 0 되잖아. 분모이니까 쓸 필요 없고 3, 6, 18 마이너스 2a가 0이므로 a는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27. 자, 그러면 이건 2분의 13에다 1을 곱했으니까 26 마이너스 27.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A, B, C, D를 꼭지마는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자, A점, B점, C점, D점 있어요. 자, 선분 AB의 중점을 S, P, 그 다음 BC의 중점을 Q, CD의 중점을 R, DA의 중점을 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PQRS 요거 연결해도 역시 평행사변이 된다는 것은 중이 사각형 성질을 셌어요. 자, 그럼 대각 평행사변 또 성질이 뭐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A, B, C, D 평행사변형이 이라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는 거죠.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R과 QS의 중점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기 때문에 같죠? 자, 그리고 이 PQRS의 대각선의 교점은 곧 자, 이 ABCD 대각선의 교점과 역시 같죠? 그지? 요거 같고 같아요. 따라서 PQRS 두 대각선의 교점은 결국 AC 대각선의 중점과 같습니다. A점 6,3,5하고 C점
2,11,7의 중점을 구하면 결국 PQRS 대각선의 교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교점 M은 AC의 중점으로 찾아지겠어요. 중점은 두 개 더해서 반 나누죠. 2분의 6 더하기 2 하면 8, 2분의 3 더하기 11 하면 14, 2분의 5 더하기 12 하면 7 하면 12, 따라서 4,7,6이 되죠. 4,7,6.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이건 무게중심 다 더해서 3 나누는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XY 평면, YZ 평면, GX 평면의 정사형을 구할 수 있죠. 무게중심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상의 지점 O에서 산의 정상 A 지점까지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원점 O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축을 정했을 때 O에서 출발한 케이블카가 선분 OA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면 이때 A점은 A점은 보세요. OP의 몇 대 몇? 4대1 외분점이 됩니다. 자, 다시 A는 OP 선분의 몇 대 몇? 자, O부터는 거리가 4고요. P까지 거리는 1이고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밖에 있으니까 이걸 외분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자, 4대1 외분점 들어갑니다. 4-1분의 4 곱하기 자, OP의 4대1 외분점이라면 4 곱하기 P 그 다음 1 곱하기 5가 되죠. 4 곱하기 P X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원점이니까 0이죠. 그 다음 Y좌표도 4-1분의 4 곱하기 6 마이너스 1 곱하기 0 자, Z좌표 4-1분의 4 곱하기 12 마이너스 1 곱하기 0 자,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2, 3분의 24, 3분의 48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8, 16 그래서 A점은 마이너스 4, 8, 16이 되겠습니다. 7번 무게중심 구할 줄 알죠?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네. 자, 그럼 9의 방정식 하겠습니다. 자, 9의 방정식은 또 간단한 게 원의 방정식과 똑같아요. 자, 좌표 평면에서 말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잘 알 거고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아니지 중심이 A, B니까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나오죠. 자, 이제 좌표 평면이 아니라 공간 좌표에서 9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9죠. 자, 중심이 A, B, C 반지름이 R인 9는요. 네. 자, A, B, C 반지름이 R입니다. 자, 이때 9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C-A 전체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아, 그지? G좌표 역시 추가됐어요. G가 추가됐어요. 자, 이게 이제 9의 일반형. 이건 완전제곱식 고치면 중심 반지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좌표 평면에 접하는 9의 방정식. 이것도 원래 1학년 때 했던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B라면 반지름을 R이라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Y좌표가 중심이 Y좌표가 곧 반지름이 되니까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곧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xy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입니다. 자, xy 평면에 접했어요. 자, 이게 xy 평면이 됩니다. 자, 중심 a, b, c 이면요. 자, 이 구는 xy 평면에 접했으니까 xy 평면은 실제로 보니까 어떤 거죠? z좌표가 0 되는 거였어요. xy 평면의 식은 z가 0 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가 z 0 되는 거지. 즉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C점은 a, b, 0이 됩니다. 곧 반지름은 G좌표 C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구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yg, gx도 같은 방법으로 반지름을 중심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의 방정식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음 구의 방정식을 구해라. 중심이 2, -2,3이고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은 2의 제곱 4죠. 자, 2번 중심이 주어지고요. 원점을 지난답니다. C점 -1, 2, 1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요. 원점 0, 0,0을 지나네요. 자, 9위의 한 점에서부터 9위의 한 점까지, 9위의 한 점에서부터 9위의 중심까지. 이게 바로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결국 OC,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겠어요. 자, 루트 -1의 정 빼고 제곱하면 1. 같은 방법으로 4 더하기 1. 반지름은 루트 6이죠.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았죠?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은 반지름 루트 6의 제곱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했던 거네요. xy 평면에 접하는 구라면 자, 중심에 무슨 좌표가 반지름이었어요? 그렇죠. 중심에 z좌표, 즉 -1, 길이니까 1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 중심의 z좌표가 바로 반지름에 해당됩니다. 반지름 그럼 1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은 1의 제곱 1이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자, 2번도 아주 간단스럽죠? 자, 구의 지름의 양끝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A점과 B점의 딱 가운데가 구의 중심이죠? 자, 그럼 이 중심은 AB의 중점을 찾으면 되겠다, 그지? 자, 중점은 더해서 반 나누면 1, 더해서 반 나누면 -2, 더해서 반 나누면 5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중심과 원의 한 점을 연결하면 되니까 반지름은 곧 AC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어요. 자, A점과 C점, 정관사의 거리를 쓰면 3의 제곱 9, -3의 제곱 9, 그 다음 2의 제곱 4. 그러니까 루트 얼마야 이게? 18 더하기 4니까 루트 22가 반지름이 되죠. 따라서 중심 반지름 찾았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5의 제곱은 제곱하면 얼마? 22.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 구해라. 잠깐만. 여러분 원의 방정식에서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무슨 형? 그쵸? 일반형. 일반형은 풀었을 때 나오는 식이므로 이 풀었을 때 미지수가 3개잖아? 일반형에 대입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9로 바뀌었습니다. 9로 바뀌었을 때는 점이 4개가 필요해요. 자, 4점을 지나는 구의 방정식은 9의 일반형을 씁니다. 9의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이렇게 넣으면 미지수가 a, b, c, d 4개.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0,0,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쭉쭉쭉쭉쭉 없어지고 라지 D만 남죠. 이게 0이네요. 1, 0,0을 대입합니다. 그럼 x의 제곱 1, 나머지 00 하고 여기 a 곱하기 1. 자, D가 0이었죠? 나머지도 0이었으니까 라지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0, 마이너스 4,0을 지납니다. 대입하면 0, 마이너스 a 제곱 16, 0. 그 다음에 x에 0 넣고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4를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다 또 0 되니까 b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0,0,2를 대입합니다. 그럼 쭉쭉쭉 없어지고 g에 2를 대입하면 4 없어졌고 2c는 0, c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9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4y 마이너스 2z는 0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쉽죠? 자, 9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랍니다. 완전지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z는 그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죠. 제곱에서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 다음 원래 플러스 1이 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4. 자, 이제 원 읽어주듯이 9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중심은 2, 마이너스 1,0, 반지름은 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되겠네요.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문제. 자, A점. 자, 요게 두 점이 있습니다. 1대1로 네모난 점 구할 수 있죠? 외부란 점 구할 수 있고, 지름이 한 끝이 주어지면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좀 할 수 있다, 아직. 자, 2번 별표 두 개 쳐보세요. 자, 이거 역시 1학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이게 만약,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1,2를 지난다. 그러면, 자, 1,2라는 점은 1사분면 위에 있으므로 1사분면에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반지름이 곧 R, R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 표현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표현됐죠. 자, 이제 x축, y축, g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면 있잖아. 자, 동시에 접하는 9라면 자, 이게 1, 9, 10이라면 x대항수, y대항수, g대항수죠. 자, 이건 x, y축 그리고 요거 앞으로 간 x축과도 접하니까 자, x축 Y축, G축. 자, 중심의 X, Y, Z가 모두 반지름 R과 같죠? 따라서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 역시 R인 9가 됩니다. 그럼 원하고 똑같은데 중심의 좌표만 하나 더 추가되니까 Z-C의 제곱은 R제곱이다. 여기까지 추가되죠? 자, 그러면 이제 R만 찾으면 돼. 자, 이게 어디를 지난다고? 1, 9, 10을 지난다. 뭐를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는 거죠. 1-r의 제곱 더하기 1- 9, y에 9 넣죠? 9-r의 제곱 더하기 자, 10-r에 이거 r인데 잘못 적었네요. 자,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요거 풀면 2차 원식 나온단 말이야. 자, 그 2차 원식에 두 R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별표 2개. 자, 이거 1학년 때 원에서는요.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교점이 생기지. 그런데 9와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교선이 생겨요. 교선.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데 이 교선은 항상 원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9의 중심 반지름 찾아보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 제곱에서 빼면 마이너스 9죠? 넘기면 플러스 9가 됩니다. 따라서 중심은 1,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은 얼마죠? 32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9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지금 xy 평면이죠? 자, 이 9의 중심 C를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그죠? 이 원의 중심 C' 되겠죠? 근데 C라는 점을 xy 평면에 정사시킨 점이니까 xy는 그대로고 z좌표 양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인데요? xy는 똑같은데 z좌표만 다르기 때문에 z좌표가 2죠. 따라서 길이가 2가 됩니다. 여기 길이가. 자, 그리고 여기는 9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3이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원의 반지름 r이잖아. 따라서 r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3의 제곱 9에서 2의 제곱 4를 빼면 루트 5가 바로 반지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죠. 그래서 5파이.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별표 2개. 자, 9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1학년 때 좌표 평면에서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x축, y축이 있습니다. 자,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뭐죠? y는 제로예요. 그지? x좌표는 있지만 y좌표는 무조건 0이죠? y축을 나타내는 것은 뭐죠? 그지? y축의 방정식은 x 이퀄 제로입니다. 맞네요. x는 0이고 y좌표만 존재한다 하죠? 자, 이제 x축, y축, g축이 들어가는 공간좌표를 보겠습니다. 자, x축을 나타내는 식은 x좌표는 존재하지만 뭐하고 뭐가 제로예요? y와 z가 0됩니다. 자, y축은 y좌표만 존재하고 나머지 x와 g가 0입니다. g축 위의 점이라면 그렇죠. g좌표만 존재하고 나머지 x하고 y가 0이 돼요. 따라서 x축과 만난다. 그러면 x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y 꼴 z 꼴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9와 x축이 만난대요. 근데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뭐라고? 그렇지. y 꼴 z 꼴 제로예요. 그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슨 점? 교점이라고 하죠. 자,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된다, 그지? 아, 이 두 개를 연립해요. 정말 살 떨릴 정도로 쉽습니다. 연립은 Z에 Y에 Z 0 넣으면 돼요.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남은 것은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는 제로. 이것만 남죠? 따라서 9,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는 9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9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좌표를 찾았어요. y와 z좌표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x축 위의 점이라면 y하고 z는 모두 0이죠. 모두 0돼요.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자, 빼고 제곱하면 100 더하기 빼면 0 제곱해도 0이죠. 루트 100이니까 얼마? 10.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했던 거와 거의 똑같은 방법이죠? 자, 5번 별표 2개. 자, 역시 1학년 때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요. 자, P점 3,2,1에서 자, 이 9의 근 접선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 접점까지 요 길이를 이야기해요. 근데 접했잖아. 그러면 9의 중심 몇 몇이에요? 1, 마이너스 3, 2죠. 이 9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 되죠. 자, 이건 뭐예요? 9의 반지름 루트 14죠. 자,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피타로 증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뭐로 찾아집니까? 그렇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찾아지죠. 루트 빼면 2니까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3 빼면 5니까 제곱하면 25. 자, 1하고 2 빼면 마이너스니까 제곱하면 1이죠. 따라서 루트 3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 L은 루트 빗변 루트 32 제곱 30에서 자, 루트 14의 제곱 14를 빼면 루트 이건 얼마죠? 루트 16이지? 그래서 이건 4가 됩니다. 그래, 이렇게 더블 랜덤머리입니다. 자, 6번 중심이 있고 이가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구합니다. 자, 외접한다 이것도 우리 중3 또는 고1에서 자, 외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죠? 구의 중심과 중심사의 거리 D가 반지름의 합과 같더라 이거다, 그지? 자, 그러면 이 구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자, 요 두 번째 구는 요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두 번째 구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있으니까요. 넘기면 4가 되죠. 따라서 중심은 얼마? 자, 요 중심은 2, 마이너스 1, 1이고요. 반지름 얼마죠? 2입니다. 따라서 D가 R1 플러스 R2 같은데요. D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요. 지금 찾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찾는 거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바로 2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바로 C1, C2 두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의 제곱은 16, 그 다음에 0의 제곱은 0,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죠. 자, 그리고 R1 플러스 2가 되네요. 루트 25니까 이건 5입니다. 자, 넘기면 바로 반지름은 3이 되는 거죠. 됐죠? 자, 7번 문제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거 설명은 또 드릴게요. 자, 1학년 때 우리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 원위의 한 점까지 최단 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자, 이 구의 원의 중심과 원 밖의 한 점까지 거리, 점과 점사의 거리 D에서 반지름 R을 빼내면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되죠. 최단 거리는 D-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을 더하면 이게 가장 긴 거리, 최장거리가 되죠. 최장거리는 D 플러스 R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구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두 구 위의 점 P하고 Q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두 구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는요. 구의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는 구할 수 있겠죠? 이 D에서 반지름 R1과 R2를 빼내면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된다 하지? 그럼 최단 거리는 뭘로 찾아지겠어요? D에서 R1 빼시고 또 R2를 빼면 바로 최단 거리입니다. 그럼 최장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최장거리는 그렇지. 가장 긴 거리는 D에서 R1과 R2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최장거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해되죠?
자, 그럼 평가 문제. 세 점을 꼭지로 하는 삼각형 1번입니다. ABC에서 각 ABC를 세타로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자, A와 B와 C가 있어요. AB 사이의 거리를 우리 C라고 하고 BC 사이의 거리를 A라고 두고 CA 사이의 거리를 B라고 두면 점과 점 사이, 점과 점 사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각을 세타로 두면 코사인 세타를 찾으래요. 즉 뭐를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코사인 코사인 제2법칙. 2CA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실제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정사면체랍니다. 정사면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 수 있죠? 정사면체라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A, B, C, D. 그럼 AB의 길이와 BC 길이와 CD 길이, DA 길이, BD 길이가 모두 같다! 라는 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3번 문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 괜찮아, 안 복잡해. 자, 이 P에서 이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죠? 그러면 이제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P점의 X좌표가 1이고요. Y좌표는 루트 3이고요. Z좌표는 바닥에 있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G 평면에 있는 Q점은 YG 평면이다 그러면 X는 0 되죠. Y하고 G만 알면 돼요. 자, 그럼 60도 하면 여러분 중3 때 2대 1대 루트 3 이런 거 해봤잖아, 그지? 자, 이게 루트 3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Y좌표가 루트 3이고요. 위로 1만큼 올랐으니까 Z좌표가 1이 되죠. 그래서 Q점과 P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PQ의 길이는 곧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되죠. 1에서 0 빼면 1의 제곱 1, 루트 3에서 루트 3 빼면 0, 그 다음에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따라서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5번과 6번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이거 문제 풀 거예요. 5번, 6번은 좀 힘드니까 5번은 그냥 풀이만 봐두시고 그 다음 6번 문제는 역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풀어보시고 역시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제 문제 풀 때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건 풀어보긴 해. 5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6번 문제는 꼭 해보도록 하세요. 자, 공간 좌표는 결론이 이거네요. 공간 좌표는 평면 좌표에서 지 좌표만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 고1 도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한번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도형 방정식 어느 정도 기본이 있다면 이거 충분히 쉽게 이해되는 단원입니다. 꼭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알겠죠?